여러분, 체코가 왜 갑자기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프랑스도 미국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저 기술만 좋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의 반의 반도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사람과 신뢰가 만든 세계 원전 수주의 기적,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국의 놀라운 진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역시 한국은 진심일 때 가장 강하다.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체코에서 시작된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에너지부에서 원전 인프라 평가와 입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실무자 얀 카르파넥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원전 기술이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체험한 놀라운 경험을 솔직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23년 초였습니다. 체코 정부는 노후 원전 교체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고 우리는 곧바로 두코바니 오후유코기 입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체코의 에너지 자립을 좌우할 전략적 판단이었고 저에게는 공무원 인생 최대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입찰 후보들을 확인했을 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는 전통의 강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내 입지와 기술력 모두 안정적인 프랑스의 EDF였습니다. 그 두 기업은 이미 유럽 전역의 원전 건설 실적이 있었고 다수의 국제 표준을 선도해 온 대표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록의 마지막 줄에 낯선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순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중동 지역에서 일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들은 기억은 있었지만 유럽 시장에 이름을 올릴 만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 역시 아시아 기업은 그냥 들러리일 거야 라며 가볍게 넘겼고 저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찰 설명회를 위한 사전기술협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표단을 파견해 자국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죠. 미국과 프랑스는 역시나 자신만만하고 탄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발표 내용도 훌륭했고 로비도 꽤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한국팀이 입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 조용한 말투,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제 눈길을 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지훈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부 소속의 원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APR1000이라는 신형 원전을 개발해 유럽 시장을 겨냥한 설계 기준과 이유, 안전 인증까지 획득했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태도,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근히 한국팀의 문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는 예상보다 더 체계적이었고 실적과 인증 내역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정적인 것은 현장 실사와 직접 방문이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각 기업의 기술력과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후보, 국가의 주요 시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고 저 역시 실무진으로서 한국 출장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한국까지 간다고 해서 뭐 얼마나 특별한 걸 보겠나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진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부터 공항철도, 그리고 서울 시내를 지나 경주로 향하는 KTX까지 도시 기반 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산업 인프라를 보러 온 제 입장에서는 공항만 봐도 기업의 수준이 느껴졌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공장 실사, R&D 센터, 교육시설, 시뮬레이션 훈련장 등은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안전기술 테스트 베드는 이 정도로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을 줄이야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EU 규격에 맞춘 장비와 평가, 프로세스까지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한지훈 차장과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실패와 논란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엔지니어였습니다. 마치 자국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는 중동에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유럽에서 신뢰를 쌓고 싶습니다. 그 말은 흔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국가와 기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책임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다시 입찰 문서를 훑어보던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이긴다면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진심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을 만난 이후 저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기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수원 본사 실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주로 기술적 브리핑과 설계 검토, 둘째 날은 실제 공장 및 실물 설비 투어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APR-1000 시뮬레이션룸에서 받은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거대한 곡선형 화면 앞에서 실제 운전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훈련 시스템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변수에 따라 반응하고 제어 오차까지 측정 가능한 수준의 고도화된 장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유럽 기업의 훈련 시스템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한지훈 차장은 시스템의 각 요소를 천천히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만큼 사람을 훈련하는 데 투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 자신감과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곳이 드물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체코에 있는 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이상한 나라야. 다들 웃는데 그 웃음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정확해. 그건 비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과장되지 않았고 겸손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마치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울산에 위치한 원자로 압력 용기 제작 공장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용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 완전히 자동화된 용접 로봇의 움직임, 그리고 그 옆에서 데이터를 체크하고 조율하는 엔지니어들의 침착한 모습.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동료 평가단 중 몇 명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과는 다르다는 입장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점점 그들과 의견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술 보고서와 이론적인 평가만으로는 절대 체감할 수 없는 무형의 신뢰감.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지훈이라는 사람과 그녀의 팀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일정이었던 비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APR-1000은 왜 기존의 APR-1400보다 작게 설계된 겁니까? 기술 축소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러자 한지훈 차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체코가 원하는 게 1000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목표로 한 원전을 개발한 게 아니라 체코를 위한 원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수출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저 수십 장짜리 입찰 문서를 검토하던 공무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마음속 깊이 어쩌면 이 작은 나라가 진짜로 우리가 찾는 해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체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앞으로 닥칠 진짜 갈등과 위기를 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코로 돌아온 후 저희 부처는 본격적인 후보국 심층 평가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검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는 저의 눈앞에서 하나의 명백한 가능성으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입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현장 평가 보고서는 정직하고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기술력, 안정성, 유럽 기준 충족 여부, 설비 보유 수준까지 모두 한국은 매우 우수 혹은 탁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받아든 상급자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알겠는데 믿을 수 있나? 저는 그 말에 처음엔 멈칫했습니다. 아니,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신뢰는 쌓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후 진행된 사전 실무 협의에서 저는 한국 팀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한지훈 차장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메일을 보내왔고 질문이 있으면 자료와 해설을 즉각적으로 첨부해 전달했습니다.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고 정돈된 대응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평가단 중 한 명이 한국 APR1000 원전의 냉각계통 관련 세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그냥 기밀이라 제공 불가라고 했을 법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착한 한국 측 메일에는 해당 기술자에 의해 수준에 맞춘 맞춤형 요약본과 해석자료, 그리고 한지훈 차장이 직접 녹음한 3분짜리 음성 설명까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기업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코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반엔 대부분이 미국과 프랑스를 강하게 지지했지만 기술 분과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점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체 설계로 1차, 2차 개통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즈음 한지훈 차장은 다시 한번 체코로 들어왔습니다. 본계약 협의 전 마지막 피드백을 전달하고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재회는 프라하의 한 작은 회의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 여전히 깔끔한 설명.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그냥 계약 하나인데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신뢰를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체코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팀은 기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협상하는 팀이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 폭풍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한국 APR1000의 수출을 저지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국제뉴스로까지 번진 이 사안은 체코 정부 안팎에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내부에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기업을 수주 기업으로 선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터져나왔고, 심지어 저희 부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탈락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외부 변수 하나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면 과연 이건 공정한 경쟁일까? 그런 자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지훈 차장이 보낸 메일 한 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모든 내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지 간결하고 정확하게 대응 논리와 법적 검토 방향, 그리고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인 사항까지 정리해 보냈습니다. 맨 마지막엔 짧지만 강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체코를 향한 우리의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사무실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상대 평가의 대상이지만 신뢰는 절대 평가의 결과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상관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공격받고 있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는 후보입니다. 그게 저희가 찾아야 할 미래의 파트너 아닐까요?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이슈는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체코 내 언론들도 일제히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불확실한 길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내부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입찰 경쟁이 아닌 글로벌 원전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요. 한지훈 차장은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법무팀과 외교부, 산업부를 아우르며 팀 코리아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하나씩 저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대응 문서 중 하나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자료가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고 각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체코 에너지부 실무진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체코의 몫이며 저희는 그 결정에 신뢰로 응답하겠습니다. 이처럼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에 급급하기보다는 상대국 입장에서 판단을 돕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분명히 차별화된 접근이었습니다. 체코 내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도 분위기는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위층은 여전히 리스크를 이유로 프랑스 EDF를 선호했고 다른 일부는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켜 신뢰를 깎았다며 한국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한지훈 차장이 프라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닌 비공식 대응회의에 한국 측을 대표해 참석한 자리였죠. 그녀는 회의 내내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객관적 근거로 응대했고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 과정과 국제 인증 내역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큰 반응을 끌어낸 순간은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만약 체코 정부가 법적 위험을 가장 큰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저희는 수주를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꼭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위험은 기술입니까? 아니면 신뢰입니까? 그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그런 선택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정부 내 입찰 평가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 비용, 일정, 리스크, 국가 간, 신뢰도 등 수십 개 항목의 평가 점수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저 역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르는 건 원자로인가? 아니면 30년, 40년간 함께 갈 파트너인가? 그 질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조용히 움직였지만 가장 멀리까지 왔던 팀이었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면서도 사람을 잊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체코를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엔 이렇게 썼습니다. 본 실무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을 1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체코는 기술보다 더 깊은 신뢰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부터 제 주변은 마치 전운이 감도는 전장처럼 바뀌었습니다. 체코 정부 내에는 원전 입찰을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고 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기술평가 팀과 실무진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고위층 인사들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했다가 국제소송에 휘말리면 책임은 누가 지겠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인데 내가 국제 정세를 모르나? 그중 가장 충격이었던 건 저와 가까운 선배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얀, 솔직히 말해. 너 한국이랑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 깊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게 평가했고 어느 누구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2심이라는 형태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는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체코, 위험한 동맹 선택하나? 한국 원전, 웨스팅하우스 분쟁의 늪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국 수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다뤘고 저의 이름까지 거론된 보도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저는 프라하 시내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한지훈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통화를 눌렀습니다. 보고서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는 듯 하더니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얀 씨,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었다면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겠죠.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외국 정부에서 불안해하고 언론은 흔들고 경쟁 기업은 공격해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상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체코 정부는 수주 후보국들과의 최종 실사와 비공식 질의응답을 통해 의사결정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프라하가 아닌 브르노에 위치한 기술 평가 전담회의에서 모든 후보국들이 1시간씩 질의응답을 받게 되었고 한국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또 다른 유럽 후보들이 순서대로 발표를 했고 모두 안정적이고 강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 팀이 등장했습니다. 한지훈 차장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하나씩 핵심을 정리하며 문제 중심으로 대답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식은 효율적이었고 기술적 깊이와 함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체코가 원하는 것은 가장 화려한 원전이 아니라 가장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원전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건설사가 아닙니다. 30년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누가 봐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재점화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도 여기까지 온 저희의 선택이 체코 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이 강하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기술만 보고 판단해왔던 우리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채 노트북을 닫거나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저는 한지훈 차장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믿어주셔서요.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복받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 보고서, 평가 항목, 수치, 그래프, 그 모든 것을 떠나 사람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단순한 진실이 제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르노의 한 호텔방에서 저는 제 보고서에 손을 다시 댔습니다. 상급자에게 제출했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직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의 기술 한국이라는 선택. 그 안에는 제가 느낀 모든 감정, 한국힘의 태도, 현장 실사의 디테일, 내부 반발, 외부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평가 문서가 아닌 증언이었습니다. 며칠 후 체코 정부는 원전 수주 1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각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회의 분위기가 팽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대사관은 연일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고 웨스팅하우스는 국제중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상부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얀 씨, 당신이 직접 나가서 설명하십시오. 실무진 대표로서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위회의의 실무자가 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피하면 저는 두고두고 제 신념을 배반한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다면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택만이 옳았다. 회의장에서 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건 울산의 원자로 압력용기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용접 로봇 옆에서 땀 흘리던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날 그저 부품을 만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하루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을 믿습니다. 기술은 숫자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뢰는 이렇게 사람으로 남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어왔던 건 효율성과 안정성, 계산 가능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수치로 측정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드디어 정부 발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단일 원전 사업 역사상 체코 최대 규모, 단일 국가 기준 4기 원전 수주, 그리고 한국의 APR1000이 체코의 미래를 책임질 원전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던 선택이 옳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간 직후 수많은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제게 거침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수주 결정, 외교 리스크는 없습니까? 프랑스와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체코의 입장은?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기사 헤드라인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미 있는 멘트였어요. 실무자의 말이 이렇게 퍼진 건 드문 일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준비돼 있었군요.
체코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서 받은 한 통의 손편지였습니다. 보낸 이는 울산 원자로 부품 공장에서 저를 안내해줬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얀 씨, 제 작업복에 묻은 땀 한 방울이 체코의 미래에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국과 체코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고이 올려놓고 매일 아침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지훈 차장이 체코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술협약 체결과 후속 공정 계획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프라하의 오래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수개월간의 시간과 감정이 묻어나는 그 자리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웃으셔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얀 씨, 저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에요. 공사도, 협력도, 신뢰도 다 이제부터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건 넘었잖아요. 이제 저희가 믿을 차례입니다. 한국을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체코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싶어요. 체코는 저희가 절대 잊지 못할 나라가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 혹은 수치로 측정되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다한 준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모든 것이 모여 신뢰라는 이름의 계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체코와 한국, 두 나라는 지금 원전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국가를 움직이지만 신뢰는 사람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묵묵히 기술을 만들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이 닿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과 신뢰가 있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기술로 말하고 진심으로 설득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선택한 체코의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뭔가를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감과 관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